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봐봐요. 535면에 보면 2007년 사법시험 같은 경우, 요거는 지금 한 번도 얘기한 건 아닌데 언뜻 이 그림을 얘기했어요. 사실과 법규의 그 다음에 권리의무를 확정한다라는 이 3단 논법 그림을 가르쳐 줬는데, 자백은 재판상 자백 말고 대칭 용어로 권리 자백이라는 용어가 하나 쓰이는데, 자백은 원래 사실의 주장에 대해서 오케이 해줬을 때 이루어지는 게 기본 설정이에요.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해서는 자기네끼리 암만 오케이 해도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로 법원이 해석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백의 대상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일 것이 하나의 요건이 되고, 그 부분에 가서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권리 자백이 별도의 항목 또는 허기와 연관돼서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2007년 사법시험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때도 내가 출제한 건데, 첫 번째는 대여 사실 아니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등에 대해서, 매매계약이네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두 번째는 유증인데, 유증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쪽이 그래 그 유언 방식이 제대로 된 거로 맞다라고 인정을 해줬다. 그럼 이렇게 대비용으로 냈으니까 거 본다면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뭔가 이게 비교식으로 물어봤다는 걸 직감할 수가 있겠죠. 위에는 뭐예요? 사실에 관한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밑에는 뭐예요? 유증. 그럼 유증하고 유증인지 아닌지는 그 당사자가 유증이라고 해도, 유증하고 대비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친족상속법에서 사인증여가 있어요.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일방적인 행위예요. 유언으로서 증여를 하는 일방적인 행위인데 반해서 사인증여는 증여라는 계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언으로 갔으면 유언의 방식을 잘 지켰었어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인증여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계약이니까 그냥 계약으로서 그게 진정으로 성립만 했으면 되지 방식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유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유언의 방식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유언이라고 한 거는 법원이 이게 이 기본적인 세팅이 유언으로 볼 수 있는지 사인증여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펼쳐져 있는 사실관계에서 적용할 법규가 이게 유언으로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방식이 이게 흠결이 있으니까 무효다. 사인증여로서 이게 이 사실을 포착해서 법규를 적용했을 때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은 당사자가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펼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이런 장면에서만 당사자가 주도를 하는 거지, 법규의 해석 적용, 어떤 사실관계를 놓고서 이게 어떤 법률관계를 적용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책이다 책무이니까, 이것을 갖다 유증이라고 했던 사인증여라고 했던 법원은 그 사실관계에서 포착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갖다가 적용하면 돼요. 다만 그런 법률관계 적용할 때 또 어디와 연결돼요. 그렇지만 당사자가 그럼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법률의 해석 적용을 한다면 당사자가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방을 못 펼칠 때, 그렇게 법원이 그냥 당사자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법률관계를 딱 적용해버리면, 자기네 직책이자 책무라고 해버리면 당사자가 그러한 법률관계의 해석 적용을 적용할 거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것에 충분히 공방을 펼칠 것을 추가적으로 펼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당사자끼리는 A라는 증명만을 얘기하는데 법원은 B라는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B라는 법률관계를 확 적용해버리면 당사자들이 벙치죠. 그러니까 성명권에 있어서의 법률상 상황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성명을 해주고, 내가 볼 때 A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A라는 법규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니네들끼리는 지금 A라는 사실관계만 갖고 자꾸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B라는 법률관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B라는 법률관계에 포착할 수 있는 사실을 혹시 네가 유리한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성명권에 있어서, 사실상의 주장에 대해서만 성명이 있는 게 아니라 법률상 상황에 대해서도 성명을 할 여지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그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007년도 문제는 앞에는 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뒤는 법률상 상황에 대해서 자백이 지금 볼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백을 철회하는 데 대해서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까지 가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하나 포인트 걸어놓은 것은, 변론 준비기일이라고 여러분 잘 포착 못했지만 변론의 규정이 변론 준비기일에도 적용되고 자백의 이 규정은 변론 준비기일에도 적용돼서, 여러분이 자백의 어떤
요건 중에 하나가 아까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일 것, 다음에 또 하나 요건 중에 보면 변론 또는 변론 준비 기일에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변론 또는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적시해 주면서 풀어나갔으면 돼요. 이때도 내가 들어왔을 때 출제했는데 나는 큰 문제를 냈기 때문에 실은 내가 낸 건 아닌데 나 때 나왔던 문제라서 내가 옆에서 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해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9번은 변리사 시험인데 계속 이런 문제 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 계속 내죠.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제출했고 그 계약서의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진술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건 계속 물어보는 거라 했죠. 자백의 구속력과 관련해서 자백이라는 대상은 주요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럼 자백의 구속력을 받는 것은 주요 사실에 한하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보조 사실 중에 특히 특별하게 이 서증의 진정 성립에 대해서만은 보조 사실이지만 자백의 구속력에 있어서 이제 참고로 취소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명제를 잊어버리지 마라. 계속 출제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 취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이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요 사실이 아니니까 구속력이 없다, 괜찮다라고 볼 수 있다라다가 그렇게 갈 것 같다가 갑자기 반전해서 이 서증의 진정 성립은 보조 사실로서 기본적으로는 보조 사실은 자백의 구속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즉 구속력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보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백의 구속력이 생겨서 주요 사실과 마찬가지 자백의 구속력이 생겨서 함부로 취소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정 성립 인정을 했다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이 나중에 번복할 수 없으니까 그건 신중해야 된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해서 자백만으로는 어떤 범죄 사실의 증명으로 쓰지 못한다. 이런 원칙이 작동하지만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실체법의 사적 자체가 그대로 절차법에 투영돼가지고 당사자가 오케이하면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이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는 288조 단서에 의한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경우 이해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이 명제가 작동을 하니까 실제 소송에서 함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한 발 뒤로 가서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겠다라고 해야지, 그때 그냥 설렁 맞습니다라고 해놨다가 나중에 아닌데라고 했을 때는 함부로 취소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될 수 있겠어요?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예컨대 그 객관식 문제도 실어놨는데 1회 때만 내가 실어놨는데 1회 때는 이 객관식도 내가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객관식에 나오는 거예요. 1회 때 객관식 문제 있는 거 한번 봐봐요. 그런 식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지금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등장해요. 이런 문제가. 한번 봐볼까요? 모의 문제든 기출 문제든 한번 봐봐요. 이런 문제 계속 나와요. 첫 번째 보세요. 이게 언제적 모의 문제예요? 가장 최근 모의 문제네요. 아직 이번 변호사 시험 바로 직전 작년 10월 모의고사 문제네요. 갑등이 소장의 증거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자 을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거기서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어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진술로 간주가 돼요. 그 답변서가 진술로 간주돼요. 148조의 민사법부 148조의 진술 간주에 의해서 진술 간주가 되니까 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안 냈다라면 무변론 판결로 갈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무변론 판결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 변론 기일에 이제 준비 기일, 변론 기일 등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 답변서가 설사 결석했어도 진술로 간주돼요. 148조에 의해서 이 답변서가 결석했지만 진술로 간주돼. 그런데 을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그 진술로 간주됐고 이 진술로 간주된 거에서는 뭐예요? 매매계약서를 자기가 작성한 사실이 있다. 자기 명의로 나간 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회 변론기일, 이때는 변론 준비 기일에서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답변서가 진술로 간주돼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케이 해준 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 기일에 등장해서 정식의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이것은 의조된 것이다. 즉 앞에서는 내가 그런 거 만들어준 게 있다라고 맞다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의조됐다. 진정 성립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이네요. 그랬을 때 갑등의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매매계약서에 자기가 작성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니까 뭐
X와 Y가 있겠죠. 그래서 사인했다. 그래서 자기가 진정성립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근데 이것을 갖다 지금 와서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경우는 함부로 취소 처리할 수 없다죠. 함부로 취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진정성립에 대해서 OK가 되면, 진정성립이 오케이 되면 여러분이 서증에 있어서 증거조사 부분에 가서 보면 서증은 이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판사가 읽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요. 그런데 그 증거에 있어서 증거 방법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민사사건에서는 증거 방법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상 제한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증거력, 심증을 형성하는 데 대해서 민사사건에 있어서 증거 방법에 제한이 없으니까 특별히 그건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거기서 뭐 탈락시키거나 안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증거력에서는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이라는 게 서증에서는 나와요. 증거조사 방법 중에 서증 말고 인적인 증거에 있어서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력 부분 써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왜 서증에서만 나오느냐? 인적인 증거에서는 판단자가 판단할 때 그 증인이 선서하고 누구 맞냐라고 했을 때 맞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느냐 마느냐만 하는 증거력에서 굳이 형식적과 실질적을 증인의 경우는 나눌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 하려는지 잘 봐요. 증인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A 아닌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종이 문서로 치면 위조됐다는 개념을 투입할 수 있는지 봐요.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 말이지 그 사람의 뭐 또 다른 그 사람 또 다른 어떤 사람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서는 어때요? 그 사람 도장은 찍혔는데 실제 이 사람 도장으로서 그 사람이 작성했거나 그 사람 사인이 있는데 그 사람 명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작성했다는 보장이 서증은 없는 거예요. 차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그대로 그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한다. 아, 그 속담이 안 어울리네. 뭔가 하여튼 뭔가 이 사람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 종이는 그 사람이 쓴 글인지는 미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하는 게 형식적 증거력이고, 그러니까 서증에서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런 말을 아무도 말 안 해줘요. 여러분이 왜 서증에 가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있고 딴 데는 그런 말 없는가? 딴 데는 그런 말 없이 뭐로 다 뭉뚱그려지냐면 자유심증에 있어 법관의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재량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에 총론에 묻혀서 한마디 말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는 증거력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면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챕도 한마디도 안 해주고 있는데 내가 말을 해주는데 다시 아무 체계도 없어요. 잘 보란 말이야. 이게 그냥 들어가서 보지 말고. 그럼 거기서 왜 그런 지문이 있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딴 데는 그냥 자유심증주의로 생각하면 돼. 증거력 부분은 그냥 법관의 자유심증이다만 생각하면 돼. 논리칙 경험칙에서 법관이 증거조사의 결과로서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체질을 갖고 심증을 형성한다. 그런데 여기서만 증거력, 그 자유심증에 의해서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이 부분은 이 증인과 이 서증을 한번 구별해 봤을 때 이 서증은 그 작성한 사람이 과연 작성했느냐가 한번 체킹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실질적 증거력은 거의 그냥 처분 문서의 경우라면 실질적 증거력은 큰 문제 없이 통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면 처분 문서의 경우에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면 실질적 증거력이 인정된다. 이런 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이 사람의 취소 차례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형식적 증거력을 번복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형식적 증거력이 있는 매매계약서는 설사 지금 와서 아니라고 자기가 잡아대지만 의조됐다고 잡아대지만 한번 자기가 작성했다라고 했고 작성했다라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형식적 증거력 따질 때 서증의 진정성립 따질 때 서증의 진정성립이란 용어와 형식적 증거력이라는 것의 개념은 구별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굳이 일반적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 생각해보면 혹시 구별할 필요성이 있냐면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편지를 내 이름을 해놓고 조금 더 고칠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놔뒀는데 비서가 보냈다. 그럼 내 명의로 작성된 건 아닌데 그게 실제 완벽한 내가 하려는 얘기가 담긴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 성립은 맞지만 내가 만든 건 맞지만 그게 실제 판단의 자료로 쓰이는 데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형식적 증거력을 통과했다라고 보지 못할 가능성은 있어요. 완성된 문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구별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용어 써도 돼요. 그래서 형식적 증거력 내지는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이 경우에 처분 문서의 경우는 실질적 증거력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번복이 안 된다는 전제라면 형식적 증거력에 대해서 철회가 안 되니까 있게 되고, 이것이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로 실질적 증거로서 판단자인 법관에게 심증 형성의 자료로 가는, 그 실질적 증거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런 가능성으로 가는 거죠.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이 지금 질문에서 봅시다. 갑의해출은 매매계약서는 의조된 것이라고 진술했다면 법원은 매매계약서를 갑 등의 청구를 뒷받침한 증거로 쓸 수 있겠는가? 실질적 증거력까지도 인정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형식적 증거력이 지금 번복은 했지만 그 자백의 취소 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면 형식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 돼서 실질적 증거력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정되게 되니까 법관이 판단의 자료를 쓸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이런 게 나오네요. 이번 거는 작년 첫 번째 모의 시험이네요. 아까 건 작년 마지막 모의 시험.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했는데 의측은 92년 경원 처음에는 갑이 92년 1월 15일부터, 왜냐하면 20년의 그 기간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첨예하게 의미 있게 지금 싸우는 것 같아요. 92년 1월 15일부터 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점유취득시효에서 민법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걸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채택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 점유취득시효 이런 등등에서 그런 쟁점 하나라.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또는 완성 전에 바뀌었을 때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등등 계속 지금 뭔가 쟁점이 있죠. 복잡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갑이 92년 1월 15일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다가 1년을 바꿨네요. 91년 1월 15일부터 점유했으므로 이제는 대항할 수 있다. 20년 뒤에 취득시효 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든지 그 전에 바뀌었다든지 등등에 따라서 이게 막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다시 증인은 1월 15일부터 91년부터라고 증언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앞에서 92년 1월 15일이라고 인정해준 게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속이 되니까 번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느냐 부분서 하나 알 것은 자백은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보조 사실 가운데 주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취득 시효에 있어서의 점유 개시는 이게 주요 사실이 아니고 간접 사실에 불과하다. 한편 소멸 시효에 있어서 시효의 기산점은 주요 사실이다. 등등. 그러니까 지금 취득 시효와 그다음에 소멸시효 등에 있어서 그 시효의 기산점이 하나는 주요 사실이 되고 하나는 간접 사실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소유권 관계가 그 시효의 기산점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성 시점에 따라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데, 점유 여기에 있어서 취득시효 20년에 있어서의 점유 개시 시점은 간접 사실로서 자백의 이제 대상에서 벗어나니까 자백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백 취소라는 말을 할 필요 없이 자백의 대상이 아니고,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뭐예요? 불요증 사실에서 증명이 필요한 사실, 불요증,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에서 자백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백이 아니라면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증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그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91년 1월 15일부터 점유가 개시됐다고 법원은 인정함으로써 그 뒤에 법률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따지면 되는 거겠죠. 쟁점은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점유 개시 시점은 보조 사실에 관한 보조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백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자백은 취소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법원이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실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다. 당사자끼리 자백해도 상관없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결과로서 어떤 사실로서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판단해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쟁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되죠. 이해될 수 있겠어요? 이해 변호사 시험 문제도 또 나왔네요. 이해 변호사 시험 1문의 1에 첫 번째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형식적 증거력 2단의 추정,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은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을은 그 도장이 자기의 인정에 의한 것은 맞지만 요까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도장이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2단의 추정에 의해서 이게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될 뻔했는데 자신은 이를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고 이 반대편이 맞아 직접 찍은 건 아니고 네 사촌동생이 너를 위해서 찍었다라고 했고 또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익으로 원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2단의 추정은 자기가 날인한 사실을 하면 2단의 추정에 의해서 이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다라는 340 몇 조에 347조 8조 그 부분 맞는지 모르겠는데 340 공문서의 진정 성립 추정은 346조 그 다음에 사문서는 347조 8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확인해 줘봐요. 57조 58조 다시요. 공문서의 진정 성립에 대해서는 추정이 된다는 356조. 그래서 아까 그 통진당 사건에서도 그런 게 쟁점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357조 사문서는 진정 성립을 증명함에 있어서 358조가 그 자기가 사인한 것 등이 있으면 이제 2단의 추정에서 형식적 증거력이 되는데 여기서 2단의 추정 들어가려는데 타인이 자기 건 맞는데 타인이 가서 도장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이 추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서증을 통해서 자기가 증명하려고 제출했던 측이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형식적 증거력을 증명해내야 된다. 즉 날인 사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주어진 상황이라면 날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2단의 추정에 의해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돼서 더 이상 증거를 제출한 측은 이제 뭔가 더 해줄 필요 없이 법관의 실질적 증거력에서 유리한 심정을 갖게 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상대방이 내가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가 찍은 건 아니고 네 사촌동생 사촌동생이 찍은 거 맞다 하는 것을 이쪽이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가려는 것이 안 되고 여기서 뽀개졌어요. 뽀개졌으니까 누가 다시 진정 성립을 증명해야 되느냐? 이 주식회사.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서 이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을 인정받고 싶은 측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는 작업을 다시 벌려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날인 사실만 있다면 일로 갈 뻔했어요. 곧바로 날인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자백을 통해서 진정 성립으로 갈 뻔했는데 이게 그 사촌동생이 찍은 것이다라는 것이 이쪽에서 주식회사 반대편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럼 그거 맞아 그렇게 딱 그 잡아채니까 이 진정 성립 가는 게 딱 막혀버린 거예요. 진정 성립으로 추정되는 이게 딱 막히면서 다시 이 주식회사가 형식적 증거력에 대한 증거를 내세워서 법관이 형식 증거력이 있다라는 단계에서부터 심증을 형성해서 이제 비로소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단계로 가도록 이렇게 해내야 된다라는 싸움이 여기서 그 내용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수고했어요.